네, 1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강의가 13주차에 접어들면서 이제 기말고사가 이제 15주차니까 이제 2주의 강의가 남은 겁니다. 그쵸? 이번 주까지 포함을 해서 2주의 강의가 남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보면 알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주까지 해서 교재 내용들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아마 다음 주, 그러니까 14주 차쯤에는 제가 그 한 차수 정도를 아마 공을 들여서 또 조금 다른 내용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남이 주어진 데이터를 가져다가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그 어떤 데이터들을 공공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 찾아낸 웹사이트 이런 데서 가져와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HTML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데이터를 수출하는 일들이 가능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다루게 되는 패키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간단하게 그 패키지를 이용해서 어떤 웹사이트로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일, 우리가 그걸 웹 스크래핑이라고 하는데, 웹 스크래핑을 어떻게 하는지를 아래 있는 패키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많은 공공 데이터들은 API라고 해서 이제 그 이 정부라든지 정부 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 세계적인 어떤 그 뭐 기관들 있잖아요. WHO라든지 FAO 이런 데서는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API라고 하는 것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면 그런 API를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다운받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래 갖고 와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간이 되면 좀 진행을 하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웹 스크래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쯤에 조금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거고요. 오늘은 이제 교재에서 마지막 단원인 그 지노믹 레인지스라고 하는 패키지를 소개하기 전에 제가 먼저 간단하게 그 이 run length encoding 여기 나와 있죠. run length encoding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 문서 자체는 여러분들이 그 뭐 제가 꼭 올려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구글에 가셔가지고요. run length encoding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중에 뜨는 이제 위키피디아 문서를 제가 PDF로 다운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run length encoding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form of lossless data compress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run length encoding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을 지금 드릴 텐데 여기에 보면 a form of 한 형태의 이란 뜻이잖아요. lossless data compre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컴프레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또는 누군가가 나한테 데이터를 보낼 때 그 데이터를 압축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손실이 없는 데이터 컴프레션, 압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내가 데이터를 보내거나 그러니까 또는 전송하거나 받을 때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 데이터에 손실이 없는 형태로 우리가 실제로 보내는 데이터의 어떤 그 양을 줄여서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TV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사진 같은 것들을 가지고 또는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거나 받을 때 압축 프로그램을 써서 압축을 하고 또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또 똑같이 이용해서 거꾸로 압축을 풀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미지나 동영상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종류의 압축이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lossless data compression입니다. 그 JPEG이라든지 이런 형식들이 다 사실은 데이터를 어떻게 압축할 것인가에 대한 그 형식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run length encoding이라고 하는 건 여기 나온 것처럼 한 형태의 그쵸? 어떤 형태의 그런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는 압축 방법이라고 이해를 일단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예를 들어서 Consider a screen containing plain black text on a solid white background.
그러니까 하얀색 백그라운드에, 그쵸? 컴퓨터 스크린이에요. 컴퓨터 스크린인데 하얀색 백그라운드에 여러분들이 까만색으로 글씨를 타이핑을 해서 쳤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하얀색 백그라운드니까 이 빈 공간에는 대부분이 이제 하얀색 픽셀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컴퓨터 화면이나 TV 화면을 보면 확대해서 보면 거기가 픽셀로 보통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확대경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컴퓨터 화면이나 TV를 보시면 그런 픽셀들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하얀색 백그라운드에 까만색 글씨를 썼을 때에는 대부분의 픽셀들은 하얀색일 거고 까만색 글씨가 써진 부분 일부만 사실은 이제 블랙 픽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Y 픽셀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줄을 이렇게 스캔을 해보면 여기 W는 화이트고 B는 블랙 픽셀을 나타내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를 써놨기 때문에 대부분의 픽셀들은 화이트일 겁니다. 하얀색. 그쵸? 여기 나온 것처럼 화이트, 블랙, 화이트 가다가 블랙, 그 다음에 화이트 막 가다가 블랙 하나 써있고 화이트가 대부분인 뭐 이런 형태로 돼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는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이건 한 줄이고요. 이런 줄이 예를 들어 한 100개쯤 있다고 쳐봐요. 그 화면 하나를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줄이 100개쯤 있는 거예요. 그쵸? 100 by 100 이런 줄이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이미지, 글자가 써 있는 이미지를 전달을 하려면 사실은 이런 게 이제 그 W랑 B라고 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픽셀에 대한 정보가 10,000개가 필요한 겁니다. 왜? 100 곱하기 100이잖아요. 100 곱하기 100을 하면 1만이 되니까 10,000개의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 됩니다. 그쵸? 10,000개의 글자들을 전송을 해야 그 하얀색 바탕 위에 글자가 써져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온전하게 전송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런랭스 인코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어떤 글자나 정보가 얼마만큼 연속돼서 가는지 그 길이를 암호화하는 거예요. 인코딩이라고 하는 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암호화다라는 뜻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내가 보내야 하는 데이터 양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게 가능하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정보를 전달하기보다 이 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줄일 수 있냐면 W가 12번, 그쵸? 화이트가 12번, 그 다음에 블랙이 한 번, 다시 화이트 12번, 그쵸? 블랙이 3번, 화이트가 24번, 블랙이 한 번, 다시 화이트가 14번. 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똑같은 정보를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에 똑같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우리가 해도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쵸? 이렇게 해도 이 위에 있는 정보를, 이 줄에 대한 정보를 똑같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실제로 다른 사람한테 보내거나 해야 하는 이 데이터의 양은 한 3분의 1도 안 되게 줄은 것 같죠? 그쵸? 한 4분의 1은 좀 넘을 것 같고. 하여튼 30% 이하로 요 보내야 하는 정보의 양을 줄여서도 기존에 똑같은 요 정보를 재현해낼 수 있어요. 그쵸? 이 정보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이 정보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인코딩이 아니라 디코딩, 암호를 해석하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규칙만 알고 있으면. 그러면 W를 12번 하고 B는 한 번 나오고 다시 W 12번 나오고 B가 3번 나오는구나. 이 규칙을 알고 있으면 이 정보로부터 요 놈을 우리가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컴퓨터에서 어떤 파일의 압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물론 꼭 런랭스 인코딩으로 이루어졌다는 건 아니고요. 압축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런랭스 인코딩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노믹 레인지에서도 그런 것들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 지난번에 작업했던 게 남아있는데 지우지 않고 그대로 수업을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i 라이브러리에 i range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불러와져 있어야 우리가 되니까요. 나중에 가면 지노믹 레인지스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노믹 레인지스도 이제 그때 말씀드린 바이오 컨덕터에 가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명령어를 따다가 실행을 시키시거나 하면 우리가 지노믹 레인지스도 이제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런랭스 인코딩을 하려면 한번 예를 들어보죠. 어떻게 되는지. 자, as integer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제가 조금 간단하게 좀 녹화를 적어 놓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랩에 요 431401이라는 숫자를 반복을 하고 싶은데 몇 번씩 반복하고 싶으냐면 7, 3 이렇게 3번, 2번, 1번 이렇게 해서 제가 데이터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가고요. 자, 실행하면 이렇게 되겠고 x를 실제로 불러보면 이렇게 444, 331, 444 이렇게 돼 있는 숫자들의 열이 나옵니다. 그쵸? 어렵진 않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런랭스 인코딩을 하면 실제로 내가 이거를 다 적어서 주기보다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4가 3번 나오고 그 다음 3이 2번 나오고 1이 1번 다시 4가 5번 0이 6번 7번 그 다음에 1이 3번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R에서는 런랭스 인코딩을 하기 위해서 RL이라고 하는 RL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고요. 우리가 X의 런랭스 인코딩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하는 RL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런랭스 인코딩을 해주게 돼요. 여기다가 그냥 벡터를 주면 됩니다. 그러면 런랭스 인코딩이 끝난 거고요. XRL2는 여기에 지금 나오나요? 안 나오죠? 여기 나오네요. 나오네요. 나오는데 여기 보면 formal class R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클래스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여기 독특하게 이렇게 RL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따로 할당이 돼서 분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얘는 독특한 녀석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이 XRL이 런랭스 인코딩이 끝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를 잘 보시면 이 부분을 자, 값이 밑에 value가 나오고 length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integer run length 그래서 length 21 with 6 runs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6개가 있다는 거예요. run이. 그래서 지금 보면 4가 3번 나오고요. 3이 2번 나오고 1이 1번 나오고 4가 다시 5번 나오고 0이 7번 1이 3번 나온다라고 하는 걸 여기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여기다가 재현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런랭스 인코딩을 보여드리려고 그냥 런랭스 인코딩을 진짜 해서 요런 그 숫자들의 벡터를 만든 거고 걔네들을 런랭스 인코딩을 했더니 요 만들었던 정보가 그대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런랭스 인코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숫자를 다 쓰기보다는 예를 들어 지금이야 뭐 6개밖에 안 되지만 숫자가 이렇게 431401 이렇게 하는 거가 아니라 한 100개쯤 되는 숫자가 있고 걔네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패턴으로 반복이 된다 그러면 실제로는 여기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100개가 예를 들어 뭐 여러 횟수로 반복이 되면 여기 몇천 개에서 뭐 10,000개 이렇게 되는 숫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를 이렇게 다 일일이 써서 전달하기보다는 이렇게 런랭스 인코딩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정보를 보낼 때에도 훨씬 적은 데이터를 보내도 같은 정보를 다시 회수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죠? 바로 이게 인코딩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압축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보내는 정보의 양을 줄이면서도 그 받아보는 사람, 수신자한테 보내는 정보 자체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거죠. 런랭스 인코딩 말고도 이런 식의 어떤 그 인코딩 방법들 또는 압축 방법들은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그쪽 방향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 실제 생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파일을 압축한다든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TV를 볼 때 들어오는 그런 화면에 대한 정보들도
사실은 다 이런 식으로 압축이 돼서 인코딩이 된 상태로 들어오고 여러분들의 TV 수신기에서 그것이 디코딩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원래의 화면으로 재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알면 굉장히 재밌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런랭스 인코딩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런랭스 인코딩이 된 거를 갖다가도 원래 이렇게 as 벡터라고 하면은 원래 상태로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런랭스 인코딩된 RLE 오브젝트를 as vector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주면 원래의 숫자들의 벡터로 돌려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변환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런랭스 인코딩을 했을 때 각각의 여기 이런 값들에 관심이 있을 수 있죠. 랭스라든지 밸류에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런랭스 해서 인코딩을 한 오브젝트에다가 함수를 이렇게 적용하시면 요 각각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있고 run value 당연히 를 하시고 여기다가 RLE 오브젝트를 주면 우리가 value들의 값들만 따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 지노믹 레인지에서 그 런랭스 인코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지노믹 레인지스 오브젝트를 만들 때도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가 유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커버리지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은 일단은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커버리지라고 하는 걸 살펴볼 때 이 런랭스 인코딩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여러 가지 편한 분석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어 볼게요. iRanges에서 스타트하고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임의로 60개의 숫자를 뽑아서 60개의 숫자 중에서 10개의 숫자를 뽑아서 스타트 값으로 정해주고 그 다음에 위드스를 10으로 해가지고 iRange 오브젝트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예.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10개의 레인지를 갖고 있는 ranges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쵸? 거기다가 우리가 네임스에다가는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뭐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가 letters에서 1부터 10까지 하죠. 뭐 이렇게 저장을 하고 ranges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범위마다 유전자처럼 꼭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iRange 데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쵸? 여기 자세히 보시면 뭐 예를 들어 A하고 B 영역도 지금 서로 겹치는 데가 있고요. 이 전체적인 영역을 보면 재밌는 게 0부터 7까지는 없어요. 얘가 가장 작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랜덤하게 했기 때문에 저랑 이 영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쵸? 당연히 샘플이라고 하는 함수는 무작위로 1부터 60 사이 숫자에서 10개를 뽑는 거니까 여기에 그렇게 랜덤하게 뽑힌 숫자들이 와 있고 여기에 지금 7부터 시작되니까 0부터 6까지는 지금 범위가 포함되지 않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죠. 자, 이때 우리가 이 커버리지라고 하는 함수를 활용해 가지고 런랭스 인코딩과 결합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좀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RNGS 커버리지란 뜻인데 여기 약자로 이렇게 변수를 만들고 커버리지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제가 런랭스 인코딩을 활용하는 건데 이게 이 iRange 오브젝트에다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았지만 지금 보면 여기에 RNGS 코브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RLE로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가. 즉 우리가 RNGS 코브에다가 저장하는 건 커버리지라는 함수에다가 RNGS라고 하는 iRange 오브젝트를 갖다 줬는데 그 결과물로 나온 애는 런랭스 인코딩 오브젝트가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커버리지 자체가 런랭스 인코딩을 활용하는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당연히. 잘 보시면 이렇게 이걸 아니죠? 코브. 그러면 런랭스 인코딩 오브젝트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한번 그 결과물을 보죠. 여기 안에 뭐가 담겼는지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런랭스 인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가 만든 iRange에 대해서 커버리지라고 해서 각각의 위치가 얼마만큼
그 여러 개의 레인지에 겹쳐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그 이 범위 전체가 0부터 60까지인가요? 어디까지일까요? 0부터 61까지인가요? 예, 뭐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게 가는 동안에 각각의 위치별로 1, 2, 3, 4, 5, 6, 7, 8, 9 해서 61까지의 위치가 아마 있을 것 같거든요. 맞죠? 61이 제일 큰 숫자가 맞을 겁니다. 그렇죠? 61까지, 즉 1부터 60일까지 갈 때 각각의 포지션, 위치별로 얼마만큼 많은 레인지들이 겹쳐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0이 6번 나오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7부터 시작하니까 가장 낮은 범위가 1부터 6까지는 겹치는 게 없잖아요. 겹치는 범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0이 6번 먼저 나오고 1이 10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아마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부터 16까지는 우리가 겹치는 구간이 딱 하나, 요 J라는 구간 하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19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겹치지 않는 구간이 2번 나오고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 겹치는 게 3번, 3개 나오고 그 다음에 2번 겹치는 데가 구간 길이가 1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간들이 서로 얼마만큼 자주 겹치는지를 0부터 60일까지 포지션별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똑같은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runLength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length에다가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있는 요 값들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필요하시면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있죠. sum 해서 이걸 한번 그대로 해보죠. 괄호를 한 번 더 치고 치기가 귀찮으니까 sum을 해서 여기 있는 숫자들 합쳐서 보면 어떻게 돼요? 61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60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이 뭐가 몇 번씩 겹치는지를 각 위치별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합치면 60일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I 레인지에서 커버하고 있는 총 길이가 사실 여기 1부터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맥시멈이 6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1부터 60일까지의 범위들이 여기에 지금 런랭스 인코딩이 돼 있고 각 위치별로 레인지들이 몇 번씩 겹치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런랭스 인코딩을 마치고요. 지노미 레인지 오브젝트를 다루다 보면 런랭스 인코딩이라고 해서 RL이라고 하는 글자들이 자주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등장하면 이제 그게 무엇인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